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먼저 노래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전유진이라는 여학생이 부른 노래인데 Fall, Fall, Fall입니다. 이게 지금 갈매기인데 갈매기가 날아가는 모습인가요? 근데 이 주제는 세상이 보고 싶다입니다.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노래는 야 그렇게 보고 싶은 게 많은 게 다 부질없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중학교 3학년짜리가 하는데 조금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세상 점 같은 위치를 차지하다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그런데 그 점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은 온 우주 밖을 생각하려고 하죠. 무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또 신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성과 신성을 말하며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조화를 맞추면서 그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에 나는 보고 싶다 라는 어떤 희망과 욕망과 갈망과 버려라 fall 이라고 하는 그런 버림의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아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나이 73세에 2014년도에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7년가량 되고 있죠.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 이 백혈병은 정말로 무섭고 끈질기게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면서 자꾸 인간됨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사 쪽으로 자꾸 눈길이 갑니다. 근데 이 고대사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저는 거의 문외한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고대사 내지는 우리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연구하고 정리한 주장들을 이렇게 많이들 내놓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 주장들을 자세히 들여보면은 뭔가 좀 허전해요. 2% 부족하다고 하죠. 그것은 그들의 주장이 기원에 대한 가정 혹은 신화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지만 듣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지 역사 전반을 이야기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이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서를 이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고 정리를 지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오늘이 그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유튜브 상에 뭐 10분 내지 20분의 분량으로는 무리한 일이지만 연속해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거주했던 역사가 있는 지형을 보면 이게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가 농경지역, 하나가 북방 유목지역, 또 다른 하나가 사막 유목지역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유목지역 사람들은 이 정착한다기보다는 철에 따라서 장소를 옮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이나 가축에 이런 그 사료를 저장해 놓거나 그러질 않고 그 계절에 따라서 그 사료가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자신의 집이나 땅이 필요 없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초원 지역에서는 말을 타고 사막 지역에서는 낙타를 타고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떠돌아다니며 가축을 그리며 사는 사람들이라 하여 유목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구 북반구의 초원지대에 살던 사람들을 북방 유목민이라 그러고 남반구에 주로 사막지대에 살던 사람들을 남박 유목민이라 그럽니다. 이 북방 유목민의 대표적인 이름이 흉노요. 남박 유목민의 대표적인 이름이 베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는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목민적 특성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착 농경민의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학자들은 북방 유목민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남방 해양 농경민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위치나 지정학적인 점에서 남방과 북방의 생활 방식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대 유목민에게 땅이란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고 정착 농경민에게는 자신들이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또 가꾸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상당한 부분은 이 유목민과 정착 농경민의 마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런 관계로 우리나라나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아주 복잡하고 긴 역사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대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아마 고인돌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세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인돌은 적어도 수천 년 전, 어쩌면 인류가 태어나서 죽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현재에도 전 세계에 퍼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코카서스, 아프리카, 영국, 우리나라 강화도 이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이 고인돌이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6만 개 가량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 3만 개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고인돌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고인돌 왕국은 그냥 고인돌 왕국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대, 상고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뭐 코카서스라고 하는 데는 흑해와 그 다음에 그 어디야 카스피해의 중간에 있는 협곡 지역인데 그곳에서 백인들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지방을 말합니다. 여기에도 고인돌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고인돌이 많습니다. 뭐 영국도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전 세계에 이 고인돌이 퍼져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 이미 이 고인돌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퍼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고인돌과 버금가는 것이 이제 묘죠.
고인돌도 묘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묘고요. 이 묘 역시 전 세계에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인돌을 만들어서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봉분을 쌓는 이러한 묘를 만들어서 장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말하는 보통 무슨 뭐 1000년, 2000년, 혹 어쩌면 그보다도 더 먼저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게 뭐가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발표를 하려고 그러고, 이 발표를 하는 중에 그 환단고기라는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파가 가장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 주장하고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 저는 세상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넓게 퍼져 있었다는 말이지, 인류가 어느 한 곳에서 출현하여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퍼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뭐 무역 내지는 교통, 또 나름대로 인류 민족의 어떤 교차점이 였거나 아니면 시발점이었거나 하겠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노아 홍수 전에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살았고, 또 노아 홍수 후에도 모든 인류가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음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너무 애매하니까 학자들이 좀 더 분명하게 경계를 긋고 또 인종을 나누며 자기들의 학설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 학설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정형화되어서 인류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왔다, 뭐 이런 나름대로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인종과 민족의 예리한 구분보다는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지구 공동체의 마음을 갖고 나와 내 이웃을 대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악용하여 남의 것을 교묘하게 빼앗고 또한 통제하기 위하여 하나로 만들고자 하면서 이 세상을 전체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 이것을 통치하고 관리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일루미나티라고 써져 있고 뉴 월드 오더라고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일파들이 그 중에 또 하나이죠. 이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지구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이 사용하고 부려먹는 이런 가축의 개념 정도로만 보아서 생명 자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어떤 욕구와 자신들의 어떤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꾀하고 있는 무서운 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을 죽여가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한 가족으로 삼으셨고 지금도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후에는 그가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배웠건 못 배웠건 백인이건 황인색인종이건 흑색인종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진정한
전체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실감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런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은혜고 이게 무슨 복이구나 하고 생명을 걸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는 몰라도 이북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수십만의 그 지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만 안 믿으면 그냥 남들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 이름을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또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되겠고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세상에 이런 원리와는 다른 세상에 이 진리가 있음을 아시고 꼭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다시 한번 저는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일은 정말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치가 있는 최고의 목표로 두어도 괜찮은 삶의 어떤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몸도 내일 일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를 위하고 자유를 위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좀 관심이 있다. 저게 무슨 얘기인가 조금 더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아래에 제가 글을 써놓은 그 부분에 저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은 정말 저희가 반갑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부르던 그 노래를 마무리를 하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껴요. 이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트로트라는 것을 부르기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다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감동적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게 이게 이 아이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정말 나를 만드신 이를 분명히 아신다면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된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원합니다. 이 마무리는 이 아이의 노래를 조금 듣고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